아침 6시 쓰레기 봉투를 나르고 밤엔 경비실에서 12시간을 버텼습니다. 허리는 휘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였죠. 그런데 다음 달 통장을 보니 국민연금이 깎여 있더군요. 이게 나라입니까? 평생 일해서 겨우 노후를 버티는데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나라. 일하면 벌 받고 쉬면 보상받는 이 기막힌 구조가 드디어 바뀔지도 모릅니다. 오늘 황금 오후 TV에서는 7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던 연금 감액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 150만 원. 한여름엔 경비실에서 땀에 젖고 겨울엔 새벽기를 쓸면서도 자식한테 손 안 벌리면 다행이지, 그 말로 버팁니다. 그런데 이란 대가가 감액이라니요. 실제로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는 약 73만 명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연금 일부를 깎이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자동으로 삭감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연금에서 30만 원이 날아가요. 그럼 뭐하러 일합니까?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 열심히 일하면 벌 받고 쉬면 보상받는 제도. 그게 바로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감액제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의 존엄을 짓밟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 즉 A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 A값은 약 309만 원.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월 150만 원 받는 경비원, 어르신도 공공근로로 80만 원 받는 분도 연금이 깎였단 얘기입니다. 한 마트 계산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돈 내고 연금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일한다고 그걸 빼앗습니까?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땀 흘려 번 돈인데. 그분 말이 맞습니다. 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평생 일하며 납입한 돈을 돌려받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내가 일했으니 덜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원래 고소득자가 연금까지 받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저소득 노인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일한 건데 국가가 날 벌 주더라고요. 이 한 문장은 지금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입니다. 70대 어르신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좋아서 아닙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그리고 아직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국가가 감액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그 모순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가 이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소득활동자 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목표 시행 시기는 2026년. 아직 국회 통과 등 절차가 남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하는 노인에게 페널티를 없애자는 방향을 밝힌 건 큰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감액 기준을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기준은 월 약 509만 원. A는 국민 평균 소득 A값 약 309만 원의 약 1.6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앞으로 월 509만 원 미만을 버는 분들은 연금이 깎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하는 노인에게 더 이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약 70만 명 이상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새 순찰 돌고 새벽에 커피 한 잔 마실 때가 제 행복인데 연금 깎였다는 통보 받으면 그 커피도 쓰더라고요. 기분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제는 그런 일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늦었지만 그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다른 분은 공공근로를 하시다가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소득 신고 때문에 연금 깎인다더라. 그래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 나라가 일자리 만들어 놓고 그 일하면 연금을 줄인다니 그게 더 웃기지 않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공근로는 정부가 만든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는 구조라니 이건 모순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한 청소 노동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일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나를 짐으로 만들더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제 그 슬픔과 분노가 조금씩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노년의 노동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노인을 보호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일하는 어른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의 존엄, 그건 정부가 주는 돈이 아니라 아직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제도 폐지가 단순히 연금 더 받게 해준다는 차원을 넘어선다고 봅니다. 이건 노인의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고령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노인은 소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이 일할 권리, 그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이건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2006년에 이미 일하는 고령층의 연금 감액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OECD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5%를 넘어섰습니다. 독일과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국가는 노인을 은퇴 대상이 아니라 전환의 존재로 봅니다.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한 발 나아가는 중입니다. 늦었지만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국민이 아니라 국가였습니다. 국가가 평생 일한 국민에게 주는 최소한의 존중이죠. 이제 그 약속이 조금씩 바로잡히고 있습니다. 이래서 벌었으니 깎겠다가 아니라 일해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만 바뀌어도 나라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에도 일하는 어른에게 국가는 어떤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하는 노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만든 건 묵묵히 일하며 버텨온 70만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입니다. 황금우우 TV는 노후에도 존엄하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당신의 오후는 아직 황금빛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 어르신들과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황금 오후가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해요. 감사합니다.